안녕하십니까? 저는 자기소개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휴먼서비스학과 22학번 이지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름은 이지경, 나이는 21, 학력에는 대구여고 졸업과 올해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입학이 있고요. 수상 경력은 앞으로 엄청 채워나갈 예정이며 대회 활동에는 에드윌 한국사 서포터즈와 깨수광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심사로는 야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몰입인데요. 저는 하나의 몰입과 몰두를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단점은 그 대상이 만화나 연예인인 경우 가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 아르바이트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학교를 1년 늦게 와 시간적 여유가 있어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볼 수도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하고 가치관 또한 많이 변하게 되어서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져서 남들보다 느린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남들보다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큰 그릇은 오랜 공적을 쌓아 이루어진다는 뜻의 대기만성은 저를 설명하는 말 같습니다. 다음은 MBTI에 따라 제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ENFP로 이로서의 장점은 호기심이 많고 관심 있는 일에는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N으로서의 장점은 상상을 많이 하고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단점은 즉흥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FP로서의 장점은 과정과 공감을 중요시하고 계획의 변동 속에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사고적인 방식과 계획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이어리를 사용해 계획과 과제를 미리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로 인해 과제의 제출일을 놓치지 않고 시험 범위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추가 시간을 표기해 정확한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에 관한 수업 분석입니다. 강점에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 다양한 것에 대한 호기심 등이 있고, 단점에는 부족한 체력, 호기심에 비해 부족한 끈기와 집중력이 있습니다. 기회로는 1학년이라 많은 시간과 대학생이라는 신분, 또 아르바이트와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한 만남이 있습니다. 위협에는 편차가 큰 기분, 같은 것을 확인하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남대 자체 검사인 YAT, YST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직업 흥미와 진로 적성 모두 예술창작과 대인 협력이 나왔고, 진로 장벽이 같은 경우 아직 1학년이라 전공 적합성에 대해 생각 중이기 때문에 정체감 10년 부족이 나온 것 같습니다. YAT 검사 결과와 같이 YST에서도 대인 협력 관련 성격 특성이 많이 나왔고, 예술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와 같은 성격 특성은 예술 창작과 연관된 성격 특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적합한 직장 특성은 자율성 존중, 직업은 사람들의 가능성 관련 분야로 나왔습니다. 또한 저에게 적합한 학업 스타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읽고 쓰는 학습법이 나왔으며 발표나 언어 구사력과 같이 언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완할 점은 기한 내 업무 완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유쾌한 태도 등이 있습니다. 저는 학업 스타일 향상을 위해 영남대 학습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고 학습 3당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태도 향상을 위해 동아리나 과 학생을 참여해 긍정적 인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 기한 엄수를 위해 휴대폰 알림 어플과 다이어리를 사용 중입니다. DISC 성격 유형 검사에서는 안정형으로 협조적이고 우유부단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안정형의 장점은 사람 중심적인 성향이며 단점은 갈등에서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팀플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빅5 성격 요인 검사에서는 우울, 걱정, 상상력 등이 높게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와 같이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쉽게 우울해지지만 남성적인 성격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낮게 나온 성향으로는 자제력, 강직함, 계획성이 있으며 요약하자면 변화주도형, 자유추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기질 테스트에서는 안정적 사고형으로 목표에 대한 성취욕이 약하고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싫어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강합니다. 또한 낙천적이고 유머가 있다는 성격 특성도 있습니다. 워크넷 진로 준비도 검사에서는 계획성, 진로 의사 결정이 하위 요인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아직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생각 중이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직업 적성 검사에서는 기획 전문가, 초등교사 등이 적합 직업으로 나왔고 제 관심 분야인 사회복지 계열에서는 사물 지각력을 제외하고는 평균 이상이거나 근접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회복지 계열로 직업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공익을 증진시킨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으며 살아왔기에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직업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알바 중에 손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게 뿌듯하고 즐거우며 먼저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제 활발한 성격입니다.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계열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바뀌게 된 가치관입니다. 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업에서는 가치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예전과 달리 직업에서도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왕이면 도움이 되는 직업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의 목표와 신념을 더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만다르트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공부와 취미 등과 같이 자기개발이 이루고 싶은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물질적인 부분은 하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저는 이 표를 작성하면서 제 생각에 많은 부분이 정리되어서 다른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1학년 계획을 간략히 말해보자면 공부에는 일본어 공부와 성적 장학금을 또 취미에는 연극과 기타를 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목표를 위해 일본어 기초와 성령 한자를 외우고 연극 동아리 천문극단 가입과 극작 스터디를 신청하였으며 기타 독학을 위해 기타를 구입하고 코드 연습 중입니다. 또한 성적 장학금을 위해 수업 중 노트북 필기와 음성 녹음을 하고 있으며 수업이 끝난 후에는 수기 필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학년은 교환학생과 공모전을 주 목표로 설정해 보았고 3학년은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토익을 목표로 4학년은 취업 관련 내용으로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저의 장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고 막연히 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고 명확한 진로 설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의 보완해야 될 점, 장점 포인트를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